구성 요건인 행위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신분범을 또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정신분범이라 함은 일정한 신분에 있는 자에 의해서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위증죄, 술해죄, 횡령죄 등이 있습니다.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없는 자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신분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존속살해죄, 업무상 횡령죄, 영아살해죄 등이 있습니다. 군 형법상 처벌 대상은 대부분 군인이죠. 그렇다고 군 형법상 범인은 모두 다 신분범인 것은 아니고 지휘관에 관한 죄, 초병의 수소이탈죄 등 한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33조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형법 33조 소정의 신분관계라면 남녀의 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 및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여러 개인가 하는 것이 죄수의 문제입니다. 범죄의 수를 세는 기준은 무엇인가? 학설은 여러 가지로 나누입니다. 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행위표준설이 있고요. 침해된 법익을 기준으로 하는 법익표준설, 그리고 행위자의 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사표준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구성요건 표준설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에 입각하면서 범죄에 따라 다른 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 1조에는 범죄의 수가 한 개인 것을 말합니다. 타인을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결과나 행위는 여러 개이지만 강조죄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킨 것이므로 강조죄라는 단순 일죄가 됩니다. 경합범이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38조에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가장 중한죄 정한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거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죄 정한형으로 처벌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거나 병과합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누범이라 함은 여러 개의 범죄가 쌓이는 경우를 말하죠. 우리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죄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의 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죄는 행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례 2와 3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례 4는 주거 침입 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 등 죄의 일점만에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례 5는 매입한 대마를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 행위가 매매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소지 행위는 매매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대마 매매죄와는 달리 대마 소지죄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례 6은 명의신탁 관련 대법원 판결인데요.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 그때의 토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 후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면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또 구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례 7은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는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라고 본다라는 판결입니다. 사례 8은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앞의 업무상 횡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일죄로 볼 것이다. 그러한 범위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판결입니다. 사례 9와 10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례 11은 공무원인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 관련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형법 소정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의사가 공문서의 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 때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12는 피고인이 합동연설회의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공선법의 후보자 비방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13은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뇌물죄와의 관계에 관한 판결입니다. 경찰관이 뇌물을 준 사람의 자녀명의 현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그 경찰관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인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례 12는 한 개의 범행이 두 개의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이고 한 개의 범행이 두 개의 범법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 책임의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 책임의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 관련 판결을 보면은 가석방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그 잔영기를 경과한 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직 가석방 기간 중일 때에는 형 집행 종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서는 그 가석방된 전과사실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지는 않는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죠. 특가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행위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됩니다. 즉 절도죄의 소년범으로서 1회, 성인범으로서 2회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엔 구특가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범과 공범 그리고 누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복기해 볼까요?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행하는 경우를 정범이라고 2인 이상의 협력하여 구성 요건을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공범은 내란죄와 같이 2인 이상의 협력이 있어야 범죄가 구성되는 것을 말하죠. 임의적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 1인 단독으로도 범죄가 구성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범이 임의적 공범인 것이죠. 누범이라면 여러 개의 범죄가 쌓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 개념이라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형벌을 공부할 것인데요.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합니다. 국가만이 과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야 하고 그 대상은 행위자이며 법익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응보와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형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죠. 그리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신분을 제한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리고 벌금, 과로, 몰수는 재산형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형범의 종류를 형법 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은 교도소에서 교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형법상으로는 소속 군 참모총장 등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총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은 징역은 유기와 무기로 구별됩니다.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 금고, 구류와 다른 점은 노역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금고는 형의 징역 기간은 징역과 같으나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류는 그 기간이 짧죠.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일정한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는 벌금, 과로, 몰수 등이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박탈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이죠. 몰수는 다른 형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죄가 아니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수형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시키는 명예형도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등 업무에 관한 자격을 상실합니다.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이 중지됩니다.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 내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의 가중은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하고 재판상 장량 가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중 사유는 경합범, 누범, 특수교사, 특수방조의 가중이 있습니다. 형의 감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률상과 재판상 감경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상 감경에도 꼭 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과 재판관의 판단에 맡기는 임의적 감경이 있습니다. 필요적 감경은 심신미약자, 농화자, 종범 등이 있고, 임의적 감경 사유로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면,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의 감면, 미수범의 감경, 불능미수범의 감면, 자수범의 감면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감경은 법률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원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범인이 나이, 성행,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의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겠죠. 형법 제56조에서는 가중 감경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하는 것이죠.